풍경을 담아내고 나무를 깎아내고 아름다운 작품을 탄생시키고 놀라운 시간을 선물하는 손이 있습니다. 경주에 정말 이런 위대한 손들이 있었나, 이 자리에 와서 더 그걸 실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뚝딱뚝딱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이 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따뜻한 손, 놀라운 손, 위대한 손들을 만나러 갑니다. 경주에서 열린 2021 공예주간 위대한 손의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경주 예술의 전당에 위대한 손들이 나타났다는 소식. 도대체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싸다. 우리도 하나 살까? 이따 기념품으로. 이 조각조각을 다 맞춰서 이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플리마켓 같기도 하고 공예 체험장 같기도 하고 이곳에선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나요? 공예의 즐거움을 알리고자 공예 손으로 만드는 분들, 공예 작가들을 모시고 하는 전시 겸 마켓 행사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는데 지금 나무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화를 소재로 해서 또 특이하게 인도에 관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손으로 작업하시는 다양한 분들, 공예 작가들을 모시고 하는 전시 겸 마켓 행사입니다. 목공예, 유리공예, 도자기 공예부터 애니메이션 작가, 한국화 작가까지 전국 각지에서 각 분야의 금손들이 총출동한 공예주간. 그런데 오직 손재주가 탁월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위대한 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아니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좀 손과 손이 멀어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사실 손으로 작업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우리가 이런 관계와 관계를 연결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손에 담긴 의미들을 좀 찾아보고자 이런 위대한 손이라는 타이틀로 이런 행사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단절된 사람들을 손과 손으로 연결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러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손끝에 숨어있던 창조성도 깨어날 것만 같은데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작가들의 소개를 통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저는 유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사라져가는 제품들이나 이렇게 별을 이용한 모빌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를 하나하나 깎아 만든 소품도 있네요. 우드카빙이라고 나무를 깎아서 소품류, 생활에 필요한 소품류를 만들고 윈저체어라고 나무를 직접 다 손수 깎아서 의자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색다른 나전칠기 공예품도 보이는데요. 이번 행사에선 나전칠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라인을 위주로 처음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이게 투명해서 마르고 나면 자국이 안 나기 때문에 조금 적당히 범위를 너무 예리하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공예 기법을 배우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체험이 있어서 공예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볼 때는 약간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너무 힘들고요. 주변에서 잘 못 접해보는 건데 여기서 여러 가지 한 번에 보고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쪽에선 조금 색다른 체험이 진행 중입니다. 총같이 생긴 물건으로 뭘 하시나 봤더니 반대쪽에 예쁜 문양들이 만들어져 있네요. 러그 작업하는 건데 그 섬유 공예 기법 중에 터프팅 기법이라고 있어요, 따로. 그래서 위빙하고 좀 다르게 러그 작업을 하거나 좀 큰 러그나 뭐 이렇게 방석, 뭐 미니 러그 이렇게 소품 활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손으로 만드는 공예의 즐거움과 다양한 공예의 세계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작가들 중 우리 지역 경주의 작가들을 집중 조명해 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팀은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모인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팀 소개부터 만나볼까요?
저희 팀은 전통예술을 하는 7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요. 전통예술이라고 하면은 전통등하고 단청, 탱화, 개금 등의 우리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예술들을 이제 이어오고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작품 창작하는 것 이외에도 교육이라든지 문화재 보수라든지 수리 업종에 종사를 하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미술 작품부터 전통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무드 등까지 전통 예술에 젊은 감각을 더해 다양한 생활 소품들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1000년 이상 이어온 그런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이어온다는 거는 그 안에 숨겨진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 힘을 계속 찾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팀은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경주의 불교 문화재나 경주를 기반으로 한 그 불교 설화들을 이제 재가공해서 콘텐츠로 만드는 콘텐츠 그룹이라고 저희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방생주라는 그 생활 잡화입니다. 방생주는 옛 스님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붙잡힌 물고기나 동물을 보면 다시 방생해달라며 사용하던 구슬인데요. 키링의 형태로 다시 태어나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담은 제품이 되었습니다. 불교가 종교가 아닌 문화로 보았을 때는 뭐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뭐 명상이나 요가나 비건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우리와 가깝게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흥미를 느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채로운 장르의 공예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끝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소개하고 관람객들도 직접 체험하는 즐거운 경험을 선물한 시간이었는데요. 관람객과 참여 작가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겠죠? 왜 위대한 손이라고 지어진 걸 알게 만드는 작품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경주에 정말 이런 위대한 손들이 있었나, 이 자리에 와서 더 그걸 실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 작가분들 제품도 볼 수 있고 좀 이런 것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요즘 코로나 기간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잘 없잖아요. 근데 즉석에서 와가지고 또 아이가 하고 싶다니까 바로 할 수 있고 해서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공예가들이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데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시민들과 교류하는 자리는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끼리도 교류하고 또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공예가 이렇게 일상에 풍요로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위대한 손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세계로의 여행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공예 작품들이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채워주길 기대해 봅니다. 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떠나기 좋은,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입니다. 여행자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선선한 바람과 눈부신 햇살을 따라 오늘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와 썸 타는 아나운서 장혜린입니다. 오늘 다시 만나볼 경주는 동궁과 월지인데요. 근데 이 본격적인 시작 전에 통과해야 될 관문이 하나 있죠? 바로 OX 퀴즈에 들어갑니다. 아나운서 장혜린에서 경주를 알지 못하는 장혜린으로 오늘은 과연 OX 퀴즈를 몇 개나 맞힐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동궁과 월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완성되었다? X. 이렇게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신라가 삼국 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고 나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와, 첫 번째부터 정답이네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월지는 전설의 새가 산다고 알려졌던 자연 호수이다?
오! 여기 바로 앞에 월성이 있고 또 주변에 다양한 유적지가 있다 보니까 호수 하나쯤은 있지 않았을까요? 에이, 이번엔 틀렸네요. 자, 안압지에서 동궁과 월지로 이름이 바뀐 이유는 안압지가 일제강점기에 불렸던 이름이기 때문이다. 오! 왜 이런 경우 참 많았잖아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된다거나 그래서 안압지가 일본식 명칭이라 바뀐 거 아닐까요? 에이, 마지막 문제도 틀렸네요. 아쉽게도 퀴즈는 한 문제밖에 못 맞췄지만 이 퀴즈를 풀다 보니 호기심이 뿜뿜했습니다. 얼른 이분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우리의 친절한 경주문화재 과외 선생님 전경효 주무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자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동궁과 월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면 이곳에서 인생사진 한두 장 정도는 다 남겼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동궁과 월지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자고요. 너무 예쁜데요? 제가 이제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는 또 처음 보는데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규모도 정말 크고 또 생각보다 아름다워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산책하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곳에 처음 와보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딱 한 문제만 맞췄거든요. 그게 바로 이곳은 삼국통일 이후에 지어졌다 이거였는데 도대체 언제 지어진 걸까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제 문무왕 14년 이제 674년 2월에 이제 궁안에 연못을 팠다는 기록이 전하고, 그리고 같은 왕 19년 679년에 이제 동궁을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시점으로 보면 이제 삼국 통일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궁과 월지는 이제 1974년 연못을 준설하면서 유물이 나와서 이제 75년과 76년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제 몇 차례 정비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라시대 조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궁과 월지. 아름답게 가꿔놓은 호수 주변을 느긋하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신라시대 왕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많은 매력과 이야기를 품은 동궁과 월지. 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주무관님, 제가 두 번째 퀴즈에서 여기가 자연호수라고 했다가 틀렸어요. 이렇게 너무 예뻐서 자연호수인 줄 알았는데 인공호수라면서요? 네, 그 사람들이 만든 인공호수 맞습니다. 이제 당시 경주 중심부는 이제 물이 많이 솟아나는 지형이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발굴 조사한 결과 이제 우물이 또 많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용광동과 이제 문왕사 동쪽 지역을 발굴 조사한 결과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귀족들의 저택과 이제 그들이 만든 인공 호수가 이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경주에 이제 물이 많이 솟아나는 지형적인 조건과 이제 당시 이제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의 기호가 반영이 되어서 인공 호수를 만들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신라인들은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이렇게 예쁜데 그때는 또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래서 궁금한 게요. 그때는 이곳을 누가 사용했나요? 기록에 따르면 이제 헌덕악 14년에 이제 월지궁이라는 기록이 전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이제 현재 연못이 이제 월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름의 유래도 이제 이러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월지 주변에는 임예전이라는 이제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건물에는 기록에 따르면 이제 왕이 이제 손님을 접대하거나 이제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잔치를 벌였던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월지와 그 주변은 이제 임금이 사용하던 이제 왕궁의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발길을 끌어당기긴 하지만 발길을 오래 머물게 하는 건 그 속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부터 오늘날까지 동궁과 월지는 굽이굽이 넘어온 시대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제가 퀴즈를 풀다가 정답이라고 확신했는데 틀린 게 있거든요. 바로 안압지가 일본식 명칭이라서 동궁과 월지로 바뀐 게 아닌가요? 안압지는 이제 일본식 명칭은 아닙니다. 이제 조선 초기 이제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김시습이 지은 시에 안하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1530년에 만들어진 신증 동궁 여지승람에는 안압지라는 이제 이름이 비로소 등장합니다. 여기서 안은 이제 기러기를 뜻하고 이제 압은 오리를 뜻하는데, 신라 멸망 이후 이제 연못이 이제 폐허가 되면서 기러기와 오리가 많이
날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안압지라는 명칭을 얻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압지라는 명칭은 이제 지난 2011년까지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이후 이제 헌덕왕 14년에 등장하는 월지궁이라는 표현 그리고 각종 유물에 나오는 이제 월제라는 표현 등을 근거로 이제 동궁과 월지라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동궁의 영역은 이제 월지 동쪽에 있는 건물지들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러기와 오리만 쓸쓸하게 날던 안압지에서 통일신라 왕궁의 영역이던 본래의 영광을 되찾은 동궁과 월지. 알아두는 만큼 관심을 쏟는 만큼 경주의 보물들은 더 반짝일 것입니다. 경주 초보인 저도 동궁과 월지 와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또 아름다웠는데요. 여러분도 역사 이야기를 듣고 나면 동궁과 월지 더 근사하게 다가올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꼭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사랑에 빠지기 좋은 계절 가을. 매력 넘치는 동궁과 월지에서 여러분도 경주와 사랑에 빠져보세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점차 좁아지는 꿈의 무대. 하지만 계속 열심히 해야지 실력도 늘고 팀적으로도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지 않는 경기를 더 강한 안동중을 만들고 싶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꿈의 리그를 향해 달리는 남다른 10대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수업이 한창인 교실 안에 남다른 주인공들이 있다는 소문을 접수. 겉보기엔 다들 평범한 중학생들 같아 보이는데 이 중 프로 열정러가 누군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상황. 키, 페달, 핸들이 들어가는 장치는 어떤 장치일까요? 저요. 종광이. 제어 장치입니다. 종광이 아주 정답을 잘 말해주었죠? 종광에게 모두 박수 한번 쳐볼까요? 혹시 선생님은 오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실는지 살짝 힌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반 학생 중에는 방과 후에 훈련도 열심히 하면서 학업과 운동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이 학생들을 보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 파악한 채 끝나버린 수업 시간. 혹시 학생들의 하굣길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 따라가 보는 제작진. 그런데 그때 어딘지 노선이 달라 보이는 이 학생들. 그대들이 혹시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저희는 축구부라서요. 훈련 시간이 다 돼가지고 훈련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호라, 그러고 보니 앞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하던 그 학생들 아닌가요? 딱 보니 맞아. 찾았습니다. 학교 수업도 열심히, 방과 후엔 곧장 훈련장으로 향하는 남다른 10대 열정러들. 안동중학교 축구부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저희는 안동중학교 축구부입니다. 우리 학교 축구부는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청년기 중학교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또 페어플레이 상까지 수상한 아주 명문팀입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프로리그 선수를 많이 배출한 축구 명문. 국가대표 박지수 선수부터 프로리그 여보군 두현석 선수까지 요즘 한창 이름 날리는 프로 선수들이 안동중 출신이란 사실. 자, 그럼 자타공인 축구 명문 안동중 축구부의 훈련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엿볼까요? 간단하게 몸을 풀어준 후에 기본기를 익히는 기술 훈련을 하고 정확한 패스를 위한 볼 패스 컨트롤 훈련과 함께 슈팅 훈련으로 이어지는 순서. 영준아, 고개 들어라. 고개 들고 해라. 뒤 살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하는 훈련이지만 선수들의 볼 컨디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매 눈으로 지켜보는 감독과 코치단. 특히 중학축구부에선 찾아보기 힘든 골키퍼 코치가 있다는 점, 안동중 축구부만의 특별한 강점입니다. 골키퍼는 투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손, 발, 몸을 전체 이용해가지고 실점 막기 위해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 방식을 누구보다 지지하는 건 축구부 선수들의 든든한 응원군 부모님들입니다. 사실 지역 내에 한 초등학교 축구부가 폐지된 지 8년째. 풀뿌리 축구 기반이 약한 지역으로선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힘든 실정인데요. 하지만 이곳엔 서울 경기권을 넘어 제주도에서도 전학을 올 정도 그 결심에 힘을 실어준 게 부모님들이었다고요. 안동중학교는 학교도 명문이기도 하고 학교 코치님들도 잘 가르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감독님 지도 아래 4분의 코치님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가지고 계시면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기량과 전술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동중 축구부 학생들에게 최근 예기치 못한 위기가 있었으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꿈을 포기하는 동기생들이 생겼다는 것. 그럴 때마다 흔들리던 마음도 잠시 다시 굳은 의지를 다잡는 선수들입니다. 코로나로 3개월 쉬면서 경기도 많이 취소되고 경기 감각들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었지만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중학교 때 축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가 있기 때문에 더 계속 열심히 해야지 실력도 늘고 팀적으로도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연이어 대회들이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훈련을 쉬지 않았던 선수들. 그 결과 2년 만에 나간 청룡기 대회에서 준우승이란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요. 여러 명의 선수들이 협동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곳에서 밀리지 않는 좋은 시설 속에서 또 여러 명의 부모님들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도와주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선수들을 위로해준 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들. 잠시 주춤했다가도 훈련 때만 되면 언제나 마음은 그라운드를 향해 달려갑니다. 3학년 형들이 졸업해오면 저희 또래로 넘어오니까 저희가 더더욱 강한 안동중을 만들고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싶어요. 보고 있으면은 안쓰러울 때도 있고 또 저희가 경주에서 좀 멀리서 오다 보니까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기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멀리서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더 빨리 찾아온다고 하죠. 해가 다 저무는 시간까지도 훈련장을 떠나지 않는 선수들. 곧 찾아올 대회를 준비하며 또 하루치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찾은 안동중학교.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훈련하는 모습. 그런데 어째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유니폼까지 제대로 갖춰 입은 걸 보니 혹시 오늘이 기다리던 출전의 날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나 리그들이 다 취소된 상황이라서 3학년하고 2학년이 자체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렵게 잡혔던 축구대회가 또다시 연기된 상황. 오늘은 실전처럼 뛰어보자는 의미에서 마련한 특별한 훈련 날입니다. 그런데 연습 경기 전 버스 앞을 서성이는 선수들. 한 곳을 응시하면서 밝은 표정을 짓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훈련이나 연습 경기를 하지만 선수들이 이제 지나온 우리 축구부의 발자취라든가 그런 게 저 별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저 별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거거든요. 저런 별을 좀 보면서 선수들이 좀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선수의 마인드 컨트롤은 그날의 경기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일. 대회가 있을 때면 학생들은 영광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리곤 한다고요. 자, 이제 다시 불타오를 시간입니다. 연습인 듯 실전 같은 경기가 시작되자 초반부터 슈팅을 시도하는 공격적인 모습. 결국 과감하게 첫 골을 따내는데요. 역시 축구 명문다운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보여주는군요. 프로 열정러의 모습도 잠시 막간 작전 타임을 진행하는 지승현 감독. 연습 게임을 그냥 연습 게임처럼 하면 연습 게임밖에 안 돼. 연습 게임은 실전 시합처럼 그렇게 부딪히면서 경기하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협동심이 결국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힘이겠죠. 비록 연습 경기지만 실전이라 생각하고 다시 심기일전하는 선수들입니다. 자, 휘슬 소리와 동시에 다시 시작! 경기는 후반전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전반전에서 골을 터뜨린 2학년 선수들에게 찾아온 실점 위기. 3학년의 프리킥 공격을 피할 수 있을까요? 먹히느냐 지키느냐 긴장되는 순간 슛!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많았는데 못 막아서 많이 아쉽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골 많이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실력보다는 인성을 더 중요시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꿈 많은 10대 선수들에겐 오늘의 실점도 내일의 실력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앞으로도 꿈의 리그를 향해 열정을 불태울 안동중학교 축구부 선수들, 언제든 달릴 준비가 된 여러분을 우리 모두가 응원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안동중학교 축구부 화이팅! 청년들의 희망이다. 힙하다. 현실이다. 대구 문화의 희망이다. 이곳은 패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어떤 판로 확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지역 청년의 어떤 새로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역 공간의 패션 문화 복합 공간입니다. 정확한 개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컨테이너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저희가 차별해야 되는 어떤 문화 전시라던가 카페, 그리고 패션 편집샵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가까이 편하게도 오시기도 하고 일부러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여기는 독립 아티스트들의 멋진 작품을 가지고 저희의 일상생활에서 작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브랜드샵을 지원하는 편집샵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립 아티스트 분들이 작품을 활용해서 수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본인만의 브랜드샵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돕는 공간이고요. 또 소비자들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니크한 예술 작품 그리고 예술 상품을 이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연약해 정초해 보일까 안 꾸민 듯 꾸며보곤 해. 대구의 또 젊은 핫한 브랜드들과 예술 상품들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아서 이곳에 입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나 문화예술 공간을 기획을 해서 대한민국의 예술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올해 SS 시즌부터 런칭한 신규 디자이너 브랜드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쪽으로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 이렇게 힙하고 멋진 패션 문화 복합 공간이 생긴다는 공고를 보고 심사를 봐서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 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위협으로 지금 지속 가능성이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필연적 이슈이며 소비자의 관심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브랜드에서도 그런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고 이제 조금이나마 디자인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로 리사이클 라인을 매 시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너와 있을 땐 내게 제가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는 이니셜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꿈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고 대중들에게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각각의 페르소나를 담아서 펀, 액티비티, 싱, 오라는 리액션 같은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캐릭터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했고 그 캐릭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이제 뭐 릴렉스 버전, 액티비티 버전, 그리고 플레이 버전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디자인하였습니다. 뭘 믿고 버티는 거야 어차피 떠나면 상처 조성이 채로 미워하게 될걸 막상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고 이런 큰 벽면에 페인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데이비드 호크니 작가의 그런 심장을 느끼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공간이 생겨서 완전 신기했고 사진 찍을 때도 완전 예쁘게 나오고 청년들이 꿈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충분히 부합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에 제가 19살 이제 수능 끝나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레스토랑에서 하게 되었는데 제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꿈이 생겨서 작년 서울에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려오고 대구에서 내 걸 해보자 이러던 와중에 모집 공고를 보고 좋은 기회가 되어서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메뉴는 이제 크림 파스타고요. 이제 고추기름으로 맛을 내요. 덜 느끼하고 술안이랑 곁들여 드시면서 담백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파스타가 대표 메뉴입니다. 네, 요즘 저도 같은 청년이지만 청년들에게 많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취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도전하기에도 경제 환경이 많이 좋지 않아서 힘든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작은 거라도 이뤄가신다면 꿈을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조금만 참고 힘내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한 가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자기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자연이 계절마다 선사하는 선물은 경이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 속에 스며든 우리 전통 한옥의 매력, 이루 말할 수 없죠. 전통 한옥을 짓는 데 진심을 다하는 대목장 이연훈 씨를 만나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짙어지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 이연훈 대목장의 작업장이 있다는 한적한 농촌을 찾았습니다. 잠깐만.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아니, 어디 계시지? 여러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가을 바람에 진한 나무 향기가 가득 전해지는 작업장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현훈 대목장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3호 이연훈 대목장입니다. 충북 주요 전통문화재 건축의 선봉에서 전통을 계승하고 있죠. 한창 작업 중이시던데 네. 어떤 작업하고 계셨어요? 어느 기업에 그 사옥을 짓는 거예요. 기업의 사옥이요? 네. 그 전체 다 지으세요? 아니죠. 예벽만 한옥으로다가 이제 하는 거죠. 설치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 전통 건축 법칙과 기법에 통달한 그의 실력은 전국 팔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덕분에 그의 건축 작업은 연중 무휴입니다. 문양이 들어간다는 거죠. 18살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게 고향에 우리 이제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전리라는데 이제 거기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쭉 하게 된 거죠. 군대 갔다 와서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스승에게 전수받은 도제 방식에 그만의 안목과 지식 그리고 40여 년 노력이 녹아든 지금 그는 어느새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대목장이 되었습니다. 나무의 그 맞춤은 못을 쓰지 않고 거의 다 결구로다가 나무끼리 맞추는 그 주먹장 맞춤, 이음 맞춤 여러 가지 맞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거지 못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죠. 전통 목조 건축물은 이렇듯 단일 부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부재가 고정이 맞춤과 이음으로 연결되는데요. 맞춤과 이음으로 연결된 이 부분을 결구라고 한다고 하네요. 섬세하고 세밀한 계산을 요하는 전통 기법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나무끼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니 겉만 보니까 실제 이제 속으로 이런 맞춤을 해서 잡아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죠. 전통 목공 기술 참 대단하네요. 이현훈 대목장은 1975년 충주 정심사 공사를 시작으로 1991년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하며 전통문화재 복원과 건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스승님이 대목장이에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를 잇게 된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해봤더니 이제 대목장이 된 거죠. 전수를 하게 된 거죠. 전수를 받게. 소목장, 와장, 드자비, 석장 등 여러 목공장인들을 총감독하는 이현훈 대목장. 기술 전수를 넘어 전통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대목장님하고 일하시면서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저한테는 스승이죠. 네. 실수했을 때 뭐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야단을 맞게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가끔 서운하긴 하지만 그 뿐이죠. 기탈없고. 우리 대목장님은 아주 고집불통에 한 가지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대목장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목장님이 되셨죠. 전통 목조 건축에만큼은 고집불통인 이현훈 대목장. 그는 충북의 전통문화재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베를린 기둥은 말 그대로 옛날에 항아리 기둥이잖아요. 항아리 기둥. 이렇게 항아리 모양을 보면 돼요. 항아리 모양처럼 닮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닮았죠. 그래서 이제 그 흘림 기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내기 위해서 기둥을 이렇게 깎는 거죠. 이걸 그럼 깎으셨다는 거 다 손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양을 내려고 하면 네. 320번이라는 그 먹매김을 해야 먹을 쳐야만이 이렇게 기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그 시간과 노력도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와, 대목장님 그래도 저 궁금한 게 대목장 보유자시잖아요. 무형문화재. 네. 혹시 그러면 그때 뭐 심사 같은 것도 따로 막 보고 하나요? 그렇죠. 어때요? 심사를 하는데 뭐 심사를 뭘 본다는 게 아니고 네. 그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이거 해봐라 그러는데 뭘 시키셨어요? 이걸 시켰어요. 아, 이걸 시키셨어요? 그냥 갑자기 배울림 해봐라면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3호 대목장 보유자로 지정받은 이현훈 대목장. 그의 손길이 닿은 아주 특별한 공간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그의 집입니다. 작업장 가까이에 집터를 구해 지난 1993년도에 완성한 안채. 그리고 사랑채는 지은 지 15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가족이 살 집이기에 더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천천히 정성을 담은 모양새가 꼭 그를 닮았습니다. 대목장님이시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놀랐던 게요.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일반 그 한옥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 안채가. 그렇죠. 제가 원래 그 당시에 전일만 했어요. 전일. 사찰일만 하다 보니까 머리에 든 거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절처럼 쳤어요. 짓다 보니까. 그래서 남들이 이제 그 절집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대웅전 같은 느낌의 이렇게 웅장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는 그동안 전통 기승에 힘쓰며 제천 덕주사 요사체와 청주 복천암 대웅전 신축을 비롯해 보은 향교, 회인 향교 등 충북의 주요 전통문화재 건축공사에 참여했는데요. 그중 특별했던 공간을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 본궁을 떠나 잠시 머물다 갔다는 초정행궁인데요. 1448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 2020년 복원에 성공했죠. 그리고 그 현장에 이연훈 대목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복원이다 보니까 신경 쓰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작업하셨나요? 그래서 뭐 중점 이라기보다도 있는 그대로 어떻게 우리 속을 채워주느냐. 우리가 겉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옥일은 속을 채우는 일이 첫째가 돼야 돼요. 속을 채우는 일. 그래서 속이 찬다는 거는 맞춤 그 자체를 제대로 한다는 거죠. 겉이 아닌 속을 채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전통 목공 기술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불어 그는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제가 할 일은 훗날 후배들이 구조의 그 결구 방법을 보고 이런 거는 이렇게 돼 있구나 해서 배울 수 있게끔 교육적인 그 자료를 많이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음과 맞춤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목조 건축물. 전통이라는 생각을 잊고 다른 점을 맞추는 이연훈 대목장의 삶과 어느새 닮아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이음과 맞춤이 이루어진다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신압으로 전통에 스며드는 인생. 참 아름답습니다.